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롱과 소음을 이겨내면 반드시 큰 보상이 찾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CME라고 있죠. 여기에서 XRP 선물이 상장이 됐고 출시 첫날 거래량이 150만 달러를 기록했다. CME는요,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에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 세계 최대의 상품,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죠. 선물 옵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없는 것 빼곤 다 팝니다. 무슨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것도 팔고요. 미국의 국채, 또 유로 달러, 여러 가지 외환 거래됩니다. 원자재, 금, 은, 석유, 구리, 또 농산물, 돼지고기,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자산이 떡하니 추가됐죠. 그게 바로 크립토 에셋, 그러니까 코인입니다. 여기에 선물이나 옵션 상품들이 이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합니다. 코인에 지금 선물로 이미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솔라나와 XRP가 추가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XRP가 이렇게 추가된 거죠. 증권이 아닌 이제 선물, 이 선물이 퓨처스입니다. 그 미래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거 이제 해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실은 이들은 증권이 아니라 이미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물 ETF 그리고 레버리지 ETF 이제 솔라나 XRP에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 실은 현물 ETF가 되겠죠. 이건 비트 이더도 다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해봤자 뭐가 달라져. 이더리움 ETF 했는데 별것도 없던데 라고 생각을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제도권에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 잘 녹아들고 있다. 자, CME에서 솔라나가 언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냐? 올해 3월 17일에 거래가 됐고 500개씩 조금 작게 25개씩 묶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CME에서 XRP는 5월 19일 첫 거래가 있었고요. 대략 5만 개씩 XRP를 사고 파는데 마이크로 계약 그러니까 조금 작게 2,500개씩도 사고 팔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는 현금 결제, 정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죠. CME를 이제 관할하는 정부의 그 감독 기관은요, SEC가 아니라 CFTC입니다. 이제 선물 상품 이쪽에서 관할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의 필수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위험 관리 수단이자 이걸로 돈을 벌려고도 하겠죠. 자, 비트, 이더, 솔라나, XRP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강을 건너간 자산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잘 안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이미 강을 건넌 자산들 위주로 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상원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코인은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 떨어질 때 조용하다가 이더리움이 수혜를 다 가져간다. 이유가 뭐냐? 대부분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 많이 얹혀져 있죠. 탄탄한 디파이 인프라, 이더리움 위에 갖춰져 있다. 기관들도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물론 솔라나와 트론에서도 지니어스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니어스 법은 누가 찍든지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더 많이 찍고요. 이제 발행자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올바른 질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선호하는 망이 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는 이더리움, 누구는 솔라나, 누구는 트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디파이에서 쓰는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 가장 많은 돈이 묶여있는 망이 뭐라고요? 압도적인 1위가 이더리움이에요. 무려 53%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뭐 주식을 채권을 이걸 이제 망 위에 얹혀서 사고 팔고 할 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저수지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먼저 선택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솔라나, 트론, 비트코인, 뭐 바이낸스 코인, 스위, 아발란치, 앱토스 이런 망들도 이미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 위주로 뭐가 된다? ETF가 하나씩 미국에서 승인이 될 것이다. 이게 미국 코인이 대부분이지만 실은 중국 코인, 뭐 트론, 저기 뭐 바이낸스 코인 있죠. 이런 친구들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뭘 했다? 돈을 많이 쏴줬다. 그러니까 로비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원이 이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도요. 하원도 통과를 해야 되고 아직 대통령 서명까지 남아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반대를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원까지 통과하려면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몇 번 좌충우돌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겠냐. 영국의 런던의 자산운용사 코인 전용 이제 투자 회사라 보시면 돼요. 뭐 아브락사스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46,000개를 추매했다. 그리고 올해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더리움을 무려 35만 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35만 개 엄청 이제 뭐 거의 조 단위로 담았고요. 이미 이제 미실현 이익을 기록 중이다.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이더리움 현재 몇 개 들고 있냐 봤더니 50만 9천 개를 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그냥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 이더리움만 거의 뭐 2조 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더리움 버전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지금 영국에서 사실 여기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죠.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 XRP 저는 이 친구들을 실은 바람잡이라고 불렀죠. 이거 사고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봤어 안 봤어? 너희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며. 이거 좀 너희들 사내 유보금 있다며 그걸로 사라고 계속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터져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가요. 지금 제가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을 실은 꽤 많이 들고 있었어요. 한 2천억 이상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었는데 수천억 있었는데 지금 줄였어요. 비트코인을 팔고 그 자금을 지금 어디에다 부었다? 이더리움을 다시 사는데 썼다. 비트 팔아서 이더를 샀다라고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률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배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큰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메타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은 누가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처음부터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안 살 거예요. 아마도 산다면 당연히 비트코인부터 그것도 소액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이제 조금 그 기업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제가 볼 때 비트코인도 사겠지만 이더리움도 사고 싶고 솔라나, XRP도 섞어주고 싶은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뭐 이제 막 이미 수천억 조 단위 넘어가신 분들은 비트코인만 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자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를 실은 섞고자 하는 수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 수요를 간파하고 저기 그레이스케일이나 저기 뭐 비트와이즈 같은 월가 이미 크립토 회사들은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이미 ETF 전환 신청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탑 5 코인, 탑 10 코인을 그냥 이 ETF 하나만 가입하면 비트코인의 70%, 이더리움의 20%, 뭐 솔라나 XRP의 뭐 5%, 뭐 3% 이런 식으로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는 상품이 지금 SEC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어요. 아마 저는 뭐 올해 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당연히 승인이 될 겁니다. 인덱스 펀드 또는 그것을 ETF화 시켜서 이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를 사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량 코인, 그들의 코인, ETF 코인 위주로 가자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계속 사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뭐 중앙은행이죠.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지금 0.1%를 인하했습니다. 지난번에 지급준비율을 낮췄죠. 이거 0.5%를 인하한 것은 193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기준금리 지금 0.1%, 이게 무슨 대수야 하겠지만 이제 한꺼번에 금리를 인하를 하든요, 인상을 하든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시장의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0.1%씩 지금 낮추고 있다라 보여지고요. 2분기에 사실 0.1에서 0.3%까지 기준금리 지금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0.1을 낮췄어요.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2분기고요. 그럼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은 돈을 더 찍겠죠. 금리 인하 더 할 겁니다. 연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먼저 내려주면 이제 더 이제 좋다구나 하고 더 많이 금리 인하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미 연준은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게 최종 보수죠.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형님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타이밍에 금리 인하도 가장 적게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뭐 관세가 아직 100% 합의에 다다르지 당연히 않았죠. 윤곽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장이 정말 차라리 손실을 보는 게 차라리 낫고요.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연준에서 어찌됐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다? 이건요,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되게 드물어요. 사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고 떨어지면 마음이 약간 디프레스드 돼 있고 이거 되겠어? 빨리 갔으면 좋겠네만 가득하지. 꾸준히 산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우리 실력 있는, 우리 연륜 있는 투자자 분에게도 쉽진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EC 암호화폐 TF 팀장 헤스터 피어스죠. 크립토맘이라 불리는 이분이 지금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미국 내 코인 규제에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규제 예외 또는 면제를 적용해야 된다. 유틸리티 중심의 토큰, 초기에는 증권으로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네트워크에 많이 퍼지고 기능을 하고 탈중앙화되면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전 이거 보고 XRP 스텔라가 생각이 됐습니다. 더 많이, 아직은 이제 중앙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더 많이 아마 팔아서 전 세계에 뿌려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에어드롭 NFT,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뭐 화폐지 이게 무슨 증권이겠습니까? 헤스터 피어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어려운 크립토의 분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은 저는 박수 쳐줘야 되는 얘기라고 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기 게리 겐슬리가 안 하고 도망친 겁니다. 사실상. 크립토의 기준을 확립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마켓 스트럭처 빌이라고 해서 시장 구조 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게 그 다음에 통과가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시장 구조 법이요, 예전으로 치면 FIT 21 법안이라고 해서 코인의 대부분이 상품이다. 그리고 SEC가 아니고 CFTC가 관할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코인 법입니다. 기준이 만들어져야 법이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통과를 시키겠죠. 그 전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 같은 경우는 8월 전까지 해서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시장 구조법은 이게 훨씬 더 펀더멘탈한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가 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될 겁니다. 자, 미국의 상원 의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미국의 국채 최대 보유자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일주일씩 좀 뒤로 미뤄지는 듯한 그 뉘앙스가 있죠. 빠르면 다음 주에 그 상원을 통과할 수도 있겠다. 뭐 월가다, 저기 빅테크다, 비금융 회사 간의 어깨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디지털 달러의 발행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살벌한 싸움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는 사실은 둘 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할 것이다. 조건은 뭐 양측이 결정을 해야 된다. 뭐 푸틴 대통령이랑 통화도 2시간이나 했고 뭐 대안은 항상 뭐 이렇게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항상 뭐 잘 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휴전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트럼프 당선이 되기 싫은 전부터요. 전쟁 끝낼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할 것이다. 이거 24년 7월 달, 뭐 거의 1년 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금리가 너무 높다 했는데요. 지금 5월이 지나도록 뭐 금리를 그렇게까지 인하를 잘 안 하고 있죠. 일반인 대부분의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언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해? 언제 관세 이거 합의 끝나는 거야? 언제 전쟁 끝나는 거야? 언제입니다. 언제 바나나 존이 와? 그렇겠죠. 저는 제가 지금 뭐 경험을 해왔고 제가 또 성공하신 분들 봤을 때 성공의 관건은요. 오랜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오랜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면 저는 그렇게까지 성공 확률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밤 비트코인 JP모건 CEO 뭐 고객에게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겠다. 뭐 제 동생도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코인은 돌멩이다, 사기다, 금지시켰을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뒷단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저기 시티은행 이런 전통 대형 은행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뒤에 이 은행들이 있어요. 민주당 그 반코인 인사 기억나십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후 맨날 코인은 다 사기고 다 없애버려야 되고 뭐 이게 조작이고 그 뒤에 이 지금 월가 은행들이 떡하니 로비를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게리 갠슬러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세력들이죠. JP모건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나 말고 난 지금 2018년 19년부터 지금 코인 개발해서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는데 나 말고 심지어 비금융회사가 빅테크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다. 이거는 JP모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 세력은 이런 JP모건, 뭐 시티은행 보시면 신세력이 트럼프인 거예요. 신세력이 빅테크, 또 코인 회사들, 뭐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뭐 바이낸스까지 지금 트럼프 쪽 라인에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트론까지도, 그 저스틴 선까지. 이들끼리 어깨 싸움을 아주 그냥 심각하게 세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면 왜 비트코인 파는 것을 어찌됐건 자기는 비트코인 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왜 허용했을까요? 뭐 크게 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비트코인을 팔아도 결국 수수료 돈은 벌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보관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자존심이에요. 나 그거 진짜 담배라고 생각하거든. 난 그거 진짜 돌멩이야. 그거 완전 해로운 건데 나 고객이 원하니까 나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줄게. 근데 뭐 이걸 어쨌든 사고 팔면서 수수료는 JP모건이, 시티은행이, 피델리티 다 가져갈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원래 죽이려고 2014년도 그 세계경제포럼에 보시면 월가의 전통 금융이 다 모였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회의를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죽일 수 없는 것을 이미 깨닫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살리는 걸로. 어차피 못 막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허용을 한다 뭐 이렇게 뭐 큰 무슨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못 막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거 다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이 초창기만 해도요. 원래는 화폐였어요. 이걸로 뭐 커피에서 식당에서 이걸로 뭐 할 수 있어? 뭐 피자를 사 먹는다. 이게 다 진짜 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냐 못하냐 항상 이 그 트렌드 그 컨셉 안에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이게 자산이 됐어요. 자산, 에셋, 뭐 부동산이다. 금처럼 그냥 자산이 된 거예요. 이거 뭐 금덩이로 누가 결제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그들 간에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쓴다고 했으면 뭐 여야 뭐 친세력 구세력 할 것 없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불어죠. 근데 자산으로 볼 것으로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합의점이 뭐냐?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달러 패권은 유지를 하고 이제 비트코인은 뭐 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써서 이제 그 반미 세력들의 컨트롤, 이제 주도권 뺏어오는 데도 쓸 수 있잖아요. 또 미 국채 수요, 이거 이제 국채 뭐 중국에서 미 국채 엄청 던졌거든요. 그 누가 이제 미 국채 안 사니까 이거는 필요하겠구나. 이게 이제 합의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스테이 하는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 하는 거고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XRP도 지금 스테이 하는 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 위에 자산 토큰화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지금 세상을 사실상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이것도 제 동생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클이 기업 매각을 위해서 코인베이스나 리플과 비공개 협상 중이다. 서클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IPO 지금 기업 그 가치인 50억 달러를 이들 기업에 지금 제안을 했답니다. 야 살래? 이거 한 7조 원 주면 나 이거 바로 판다. 코인베이스랑 리플한테 지금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실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제레미 그 얼레어라고 하는 서클의 CEO는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이 업계의 뭐 주요 인싸고 하지만요. 결국 저는 돈이 최우선 목적이라 보거든요. 어디에 팔든 비싸게 팔면 땡인 겁니다. 근데 지금 IPO가 느낌이 쏴해졌으니까 지금 이제 루트를 바꿨다라고도 보여줘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직은 갈팡질팡 뭐 IPO를 한다더라. 아니 지금 서둘러서 기업을 팔고 싶다더라. 제가 볼 땐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어찌됐건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큰 로비를 했던 회사들이 맞습니다. 특히 리플 돈 엄청 많이 냈습니다. 이들 중에서 서클을 누가 인수를 하든지 제가 볼 때 자연스러운 구도예요. 왜냐하면 USDC를 찍어낸다, 디지털 달러를 찍어낸다, 이 머니 프린터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도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이걸로 돈놀이 장사할 만한 게 널려 있어요. 리플 아니면 코인베이스가 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성향도 있어요. 그 미 연준의 힘을 점차 약화시켜요. 연준 심지어 패싱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듣고 해봤자 뭐 압력을 가하는데 나는 그래도 내 할 일 할 것이다. 꿋꿋하게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왼팔 오른팔 뭐 재무부다, 저 상무부 장관들 본인 입맛에 맞는 인사들, 그 다음에 빅테크 회사, 코인 회사 이쪽 민간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민간 빅테크 코인 회사들로 힘의 균형이 지금 연준에서 점차 이렇게 분권화되고 있는 거예요. 달러조차도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권화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을 이거 이제 제 의견입니다. 연준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다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눈속임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지금 심적인 어떤 정황들이 제가 볼 때 몇 개가 보여요. 이걸 제가 정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직 안 드리지만 눈속임이 무슨 얘기냐면요. QE를 하면서 QE가 아닌 것처럼 해요. 지금 연준은 긴축하고 있거든요. QT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황상 QE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실은 많이 보여요. 이게 이제 뭐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그 술수를 쓸 수가 있어요. 뭐 재무부랑 예전처럼 짬짬이를 해서 대중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뭐 이렇게 엄청 쪼그라들고 글쎄요 뒤쪽에 지금 이건 좀 시간을 지켜보면 아마 윤곽이 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연준만 너무 쳐다보면서 애가 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이제 해보신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1년 중에서요 딱 일주일 흥분이 되는 게 바로 코인 투자예요. 근데 그 일주일이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게 코인 투자입니다. 조금 길게 가볼까요? 4년 주기라 하던데 4년 주기 중에서 마지막에 한 달에서 2달만 극도의 환희를 느낍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일주일을 위해서 1년을 참아야 되는 게 코인 투자고요. 마지막 한 달을 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극도의 환희가 오면 그때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싫죠. 나는 지금 극도의 도파민을 막 좀 뿜뿜 느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뭐 밑바닥 이렇게 가고 going sideways 계속 횡보만 하니까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밈 코인을 삽니다. B2를 하고요. 영끌을 하고 선물 옵션 혹은 뭐 현물을 해도 계속 단타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재밌죠. 이게 왠지 투자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착각이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꾸준히 계속 벌어 가신다. 그거 타고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돈을 벌었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략 95% 이상은 저는 이게 실패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은 진짜 코인이 도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기본이 잘 닦여 있고 사이클을 뭐 이제 최소 한두 번 이상 겪으셨다. 굳이 이런 코인 방송을 저는 뭐 보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공부를 하시겠다 뭐 이런 차원이면 뭐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과 다른데요. 그 차이점은 기본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건 상상이 돼요. 근데 내 안에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경험이 부족할 때 나오는 상상은 망상이 되기가 쉬워요.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반대로 투자하는 그 생각을 해본다. 대표적인 게 리또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또석, 그 다음 알트코인은 쓰레기, 비트만 킹왕짱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여기에 속았다라는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기는 대부분 가격과 관련이 있어요. 리플이 그렇게 좋은데 가격이 처참하거든요. 이더리움 그렇게 뭐 킹왕짱 가장 안전한 POS 체인이라는데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아? 이거 누가 쓰긴 쓰는 거야? 여기에 이제 누군가 퍼드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뭐 퍼드에 그냥 다 올라타는 거죠. 가격만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 위에 뭐를 올린다? 전 세계의 모든 가치, 자산, 이 가치, 전 세계 가치가 얼마나 많을 겁니까? 이제 화폐도 올리는 거고, 저기 뭐 부동산, 채권, 주식 할 것 없이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알트코인 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맥카프 로라고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가치는요.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 사용량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게 가면서 그 가치의 망이 그 엄청 수직으로 이제 치솟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랑 좀 비슷한 게요. 초기에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투자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마존 주식이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97% 떨어진 거 혹시 아십니까? 테슬라요. 11년 동안 적자 봤던 회사라는 거 우린 지금 아마 잘 기억해서 아마 사라지셨을걸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알트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시든지 철저하게 쌀 때만 제한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변동성을 이기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경험이에요. 경험이 쌓이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구나.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나는 코인 투자에서 잃는 것도 싫고 오래 기다리는 건 더 싫다.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부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원화채굴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빚으로 갔다가 한 방에 훅 땡겨서 크게 벌면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뉴스에 실은 나오는 거예요. 회사 돈 잠깐 뺐다가 그냥 거기 이제 뭐 한 번 벌어서 뭐 거기 집어넣으면 되지. 글쎄요. 농사에 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농사 지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심었죠. 뭐 물도 줬고 뭐 이렇게 잡초도 흙도 잘 갈았습니다. 잡초도 뽑고. 근데 잘 자라나? 잘 자랐나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뿌리를 한번 파보면 그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잡초를 솎아주고 뭐 이렇게 뭐 농약을 뿌릴 때도 있고 여러 뭐 물을 줄 때가 있고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가을에 추수할 사과를 여름부터 흔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 조롱과 기다림에 대한 보상. 이게요.
생각보다 우리 지금 구독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훨씬 클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투자가 기본적으로 제로섬이에요. 90%, 95%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간다면 그분들이 다 놓고 가신 그 소중한 자산을 내가 이제 그 다 실은 취득해서 그 돈이 다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깨달으시는 분은 누가 뭐 조롱을 하든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끝까지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